어디서부터죠? 그 물권 대리부터죠? 대리부터요. 요약지요 마지막까지 해서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민총까지요. 민총이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될 거예요. 한 20페이지 되나요? 별로 안 되죠? 오늘 시험 보는 것이 문제들이 쉽고 어렵고 떠나가지고 유학집에서 전부 다 나온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집 나오잖아요. 문제 나오면 그 문제집에 나올 문제예요. 알겠죠? 거기에서 문제집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페이지요. 26페이지요. 페이지 5페이지요. 페이지 5페이지 문제요. 26번. 착오를 한번 보세요. 착오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착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하고 여러분요, 뭐를 먼저 구별해야 되냐? 사기강박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착오는 뭐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고요. 사기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요, 뭐가 없다? 하자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갑의 건물을요, 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갑이 청약을 하죠, 원래요. 정상적일 때 청약을 의사 표시를 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자기는 1억을 받고 싶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친 거예요. 기망을 하죠. 여기에 KTX 역이 생기는데요. 화장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화장터가. 그럼 이 사람 갑이 깜짝 놀랐죠? 얼마나도 받아야 돼요?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너 5천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5천, 5천으로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하지만 만약에 을의 기망이 없으면 얼마로 일치한다? 1억, 1억으로 일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의 기망 때문에 5천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5천으로 일치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뭐가 있죠? 의사하고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표의자가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착오요. 모르고 하는 걸 착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원보증서류죠.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연대보증이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한 거예요. 잘못했죠?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물었냐? 제3자의 기망이요.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여러분요,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잘못 사인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는 될 수 있어도 사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제3자의 기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한 것을, 불일치한 것을 내가 몰랐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기망.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착오에는 뭐가 있냐? 착오에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고, 법률의 착오, 무슨 착오가 있냐? 동기의 착오가 이렇게 있죠. 동기의 착오요. 이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뭐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그 땅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뭐란다? 그것을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가 바로 동기잖아요. 동기가 법에 의해서 잘못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됐다?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법률의 착오는. 그런데요, 동기의 착오가 뭐죠? 나는 여기에 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샀는데, 그래서 땅을 사게 된 이유는 역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화장터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잘못된 거죠? 동기의 착오죠. 그 동기는 어때요? 마음속 깊이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이유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 착오 2단이다. 동기의 착오는 그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동기가 뭐가 된다? 표시가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되면은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표시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기착오라고 해요. 이 동기착오와 비슷한 게 뭐가 있다?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기의 불법이요. 그럼 동기의 불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가 돼. 이 동기의 불법은 103조 위반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는 표시가 됐을 때 착오로서 취소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동기가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되지 않아도 먼저 표시가 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동기의 착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표시의 착오, 내용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기의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동기가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기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뭐죠? 표시가 안 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 먼저 착오가 되려면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요. 그래서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우선 표의자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거 뭐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거 시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착오가 아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압류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더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착오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착오를 이러면서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취소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건축 설계사 있죠? 건축 설계를 할 때 설계사 자격 유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가지고 설계를 맡길 때 그 사람한테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되느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것은 불문한다. 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있는 거로 착각하고 설계를 맡겼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토지의 현황이죠. 토지의 현황이다. 이것을 뭐란다?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의 현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다?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농지인 줄 알고 땅을 샀더니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뭐다? 하천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고 계약을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나왔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양도소득세 차고 이것은 뭐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물건의 동일성이죠.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것 여기서 누구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물건이 다른 물건이더라 이 말이죠. 착오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동일성이요.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무슨 말이냐?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계약을 했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중요분의 착오이죠? 이런 것들이 착오인데 착오라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착오인데 뭐가 없다? 중대한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찾아봐야죠. 그럼 여기서 중대한과실한 건 뭐냐?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죠? 인천인가 어디에서 오피스텔에 한번 화재가 났죠? 그때 보면 남자가요, CCTV에 뭐라고 찍혔냐? 담배불을 끄는데 이렇게 끄는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 남자들 담배 이렇게 끄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 꽁초가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가지고 쓰레기장에서 거기서 발화가 거예요, 바람 부니까. 그때 그 사람 뭐라 했다? 그 사람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그랬어. 그 중대한 과실은 뭐냐? 우리가 담배불을 끄때요, 똑바로 꺼야지 휴지가 있고 하는 데다가 담배불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다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이 부니까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주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중단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은 뭐다? 취소를 하게 하는 사람이다.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유효를 많은 자다. 주장하는 자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중단 과실이 있다? 중단 과실이 없다? 없으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중단 과실이 없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중단 과실이 없다. 그것은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것으로 믿고 샀다 이 말이죠. 중단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 말이 중요해요.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 줄 알았더니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이 말이죠. 면적 차이가 너무 크게 나죠? 알겠죠? 면적 차이가 별로 안 날 때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데, 너무 크게 났을 때는 중요분의 착오가 된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을 때는 착오가 아닌데,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었다 이 말은 가격 차이가 너무 나죠? 착오가 되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중단 과실이 있다? 그럼 중단 과실이 있으면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유효란 말이고, 취소를 한다는 말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중단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중단 과실이 있다? 이때 이제 뭐냐? 중단 과실이 있는 것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토지를 매입했다. 중단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공장 건축이죠.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것,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것, 확인도 하지 않고 공장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나 쉽게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뉘앙스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취소를 못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뭘 한다? 이용을 해. 상대방이 이용.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중요분의 착오에 관한 것이고, 또 중요분의 착오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임의규정이에요. 착오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뭐 할 수 있다? 취소권 배제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면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말자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해제 후에. 아주 중요하죠.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세 번째요.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세 가지 다른 것도 물론 있는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제 여기 다음부터는 또 뭐가 있냐? 이건 판례는 아니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화해계약 같은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송상 있죠. 소송. 그리고 소치하죠. 소치하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왜? 소송을 취한다는 것은 사법상 행위가 아니죠. 알죠? 공법상 행위죠. 그건 뭐죠? 민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 거 세 가지가 시험에 다 나왔는데 2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이고 그 다음에 1번이다. 알겠죠? 세 가지를 다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20번 한번 봐보세요. 26번 1번을 보면 제3자의 기망 출고, 제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면 줄고, 그것을 의사라고 하죠.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이 빠져 연대보증서면 줄고, 그것을 표시라고 하죠. 표시. 신원보증서면,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OX, X.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대. 뭐라고 해야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
서명한 경우 기명날인의 착오라고 돼 있나요? 거기다 또 써 이퀄 표시상의 착오. 작년 우리 시험에는 표시상의 착오라고 나와서 똑같은 말이에요.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는 취소를 못한다. 1번 틀렸죠? 2번은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 이런 법령상의 제한은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야. 봐봐. 법률의 제한이죠. 법률의 착오죠. 첫 번째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대부분이다.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다. 왜? 법에 그런 제한이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땅을 샀다 이 말이죠. 땅을 사게 된 이유죠. 이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3번 법률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할 수 없다. 틀렸죠? 법률에 관한 착오도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고 그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4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뭐 할 필요가 있다?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동기는 표시가 돼야 된다. 원칙적으로요. 자, 5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가 의사표시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돼. 여기까지. 그런데 맨 끝에 동기를, 네 번째 맨 끝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이라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요하지 아니한다. 앞에는 맞아. 인정돼야 돼. 세 번째 줄까지 맞아. 세 번째 줄 후반부부터 틀렸어.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27번 옳은 것은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 줄고요. 공무원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그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을 말한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예요. 우리 여기 봐봐.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에요. 표시가 돼야지 취소할 수 있어. 착오가 되니까.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를 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1번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이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요.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다. 하천 줄고요. 하천, 절반의 면적이 하천. 그것을 말한다.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 다른 말로 말한다. 성질에 관한 착오다 얘기해. 15회 때는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 그래서 성질 15회 때는. 근데 다른 시험에는 또 토지의 현황이다. 알겠죠? 25회는. 자, 3번은요. 부동산 시가는 원칙적으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 세 가지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4번은요.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 이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4평의 땅을 산다 이 말이에요. 4평. 4평의 땅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해. 0.211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4평의 땅을 샀는데. 알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 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어. 줄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다.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예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가압류가 원인 무효란 말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8번은요.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줄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줄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 거기까지 현저히 결여했다. 줄었어요. 그것을 말한다. 이퀄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니까. 3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의 착오를 알고 여기 봐봐. 상대방이 이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상대방이 알면서 악용을 한 경우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줄거 봐.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그럼 쉽게 알 수 있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중대한 과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 그런데요,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다음. 자, 28번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에요. 자, 29번은요. 옳은 것은 1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죠? 우리 여러분 봐봐. 착오는 사격과 달라가지고 착오로 인한 취소는 불법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가운데 줄고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래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이 맞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으로 잘못 소개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해서 중개업자가 그럼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할 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잘못했으니까? 중개업자가 잘못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이렇게 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OX, X.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러니까 착오나 사기가 되잖아.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족본을 한 경우 반드시 매도인,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족본을 한 경우 그런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0번. 그래서 29번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3번. 자, 30번은요? 1번.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죠.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죠. 그러면 그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 용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믿고 알겠죠? 건축 설계사 자격 유명한 거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착오가 아니다. 틀렸죠? 착오이다. 3번은요. 앞으로 내 3번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원래 증의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재산을 출연하려고 그래. 내가요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어.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고 땅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를 내가 내가지고 뭐라고 싶냐?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땅이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착오를 위해서. 그럼 출연행위 자체가 착각이 있죠. 그 착각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줄고요.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바로 옆에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그게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전 등기라고 난 다음에 나오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3억 8천만 원이 추가로 났다 이 말이죠.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5번은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착오이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2번.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비해서는 착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느 것이 중요불의 착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착오의 종류에서 특히 법률의 착오하고 동기의 착오를 잘 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중요불의 착오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법조문들이고요. 민법 총칙은 또 법조문이 또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이요.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 사기에 어느 것이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아주 간단해. 사기를 먼저 우리가 먼저 몇 가지로 봐. 첫 번째 사기는 뭐냐면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 원칙이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비난, 그럼 이것은 사기라고 그래요. 용인된다, 수인된다, 사기가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말을 가지고 비교를 해.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기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그럼 무슨 말이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착오는 뭐가 착오냐? 나만 착각한다 해서 착오가 아니에요. 만약에요, 내가 이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1억 원에 판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에 판다고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착각이죠. 여러분들도 내 입장에 섰더라면 이 건물은 분명히 1억짜리 건물인데 이것을 1,000만 원에 팔 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착각이 아니고 내 입장에 섰더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 주관적, 여러분 뭐 객관적. 그런데 사기는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설명을 하죠. 학원 보면 학원에서 가가지고 뭘 하죠? 학원 설명 같은 거 한단 말이죠. 우리 학원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하고 우리 학원 들어오면 뭐 선생님들이 뭐 최고고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합격하고 와서 들어보니 만만치 않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 그거 딱 들었더니 저거 아닌데 이렇게. 금방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학원 와가지고 뭐 상담하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서 간 사람이 있고 끝까지 든 사람이 있거든요. 왜? 이 사람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딱 보니까 너무 그냥 압박에 등록하라고 또는요 너무 호황된 말을 해. 뭐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들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해주는 걸 더 좋아해. 단기간에 합격한다. 뭐 한 달만 들으면 뭐 1차로 뭐 쉽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는 그 말에 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속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을 뭐란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다른 사람은 다 속지 않아도 자기 혼자만 속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된다. 이 주관적인 요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사기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기가 아닌 것 중에서 뭐냐면 상가 분양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매에서 담합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담합이요. 담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매에서 담합을 했는데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라면 보통 거기 보면 경쟁 입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명 이상이 달라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서 이걸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를요. 자기가 경락을 받고 싶은데 자기는 혼자니까 자기 친구를 끌고 들어가. 그래서 원래 공매 예정 가격이 1억이에요. 자기는 1억 500을 쓰고 친구는 1억 300을 써. 그래서 자기가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둘이 원래 담합하면 안 돼. 담합했잖아요. 둘이 짜고 했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원래 공매 예정 가격이 1억인데 1억을 넘었으니까 다른 데는 손해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괜찮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담합을 해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환계약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교환계약. 사기가란 말이 나오면 교환계약이라는 말이 빠지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교환계약에서는 시가를 묵비한다. 그러면 시가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했다? 시가라고 고지했다. 다소 높은 가격을.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해. 그런데 사기인 것은 뭐냐? 우리가 타인 소유물 방금 했었죠? 타인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사기이다 아니다? 아닌데 반드시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 것이 아니더라.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요. 50% 세일했어. 그러면 100만 원이요. 세일 기간이 끝나면 200만 원으로 팔아야 되는데 세일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100이다. 그걸 변칙 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변칙 세일의 경우, 그 다음에 고지 의무요.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 중에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그냥 아파트 분양에서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런 것을 사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죠. 강박이 있고 여기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강박은 세 가지예요. 취소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우리가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뭐를 했어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뭐하게 하고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걸 뭐란다? 진이 있는이죠. 무효가 되려면 뭐란다? 무효가 되려면 강박 행위가 뭐란다? 극심한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됐다. 이런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런데 취소는 뭐죠? 취소는 뭐냐? 불법적 해악의 고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해.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돼. 이런 경우를 취소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강박이 아니냐 보면 항상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단 말이 꼭 나와. 알겠죠? 고소고발은요 원칙적으로 강박이 아니다? 아니에요. 강박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강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박이 되려면 부정한 이득,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수단이 불법이다. 수단이 불법일 때는 고소, 고발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사기다 강박이고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기나 강박은 또 뭐가냐면 첫 번째 사기나 강박 그 자체가 위법하죠.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하니까 뭐가 없어도 취소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게 바로 뭐하고 달라요? 착오하고 다르죠. 착오는 취소해도 손해배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사기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 말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기를 이유로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다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손해배상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뭐 한다? 서로가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것은 뭘 한다? 병존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둘 중 하나를 뭘 한다? 선택한다 이 말. 선택한다. 알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것을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착오하고 비교해서 착오는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기나 강박은 취소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기는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화해계약에서요. 화해계약에서 이 화해계약을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하는데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요 세 번째는요 기망을 당해서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해서 하자 있는 물건 이 하자 있는 물건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사기나 담보 책임을 뭐한다? 경합한다. 둘 중 하나를 뭐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제3자에 대한 사기죠. 여기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을이 갑을 사기를 친다. 그러면 갑이 취소라죠. 취소요. 만약에요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갑이 을을 사기를 친다? 사기요? 그럼 을이 뭘 한다? 취소를 하죠.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병이요? 병이 누구냐? 제3자요. 이 제3자가 누구냐? 단순한 피용자예요. 피용자. 전부죠? 근로관계에 있어가지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럼 사기가요? 갑을요? 사기를 쳐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을이 계약하면서 을이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요?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해. 그런데요? 언제요? 을이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는 것은 병이 갑을 사기친 거를 을이 전혀 몰랐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을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그러면 알 수 있었거나 뭐다?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악이가 아니고 선이거나 과실이 아니고 무과실 때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한다? 피용자라고 얘기하죠.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대리라고 하는 거죠. 대리. 갑을 뭐란다?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요 병하고 병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란다?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동일해. 동일하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죠.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제3자에 해당은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본인이 사기를 했던 거와 똑같아. 왜? 동일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지만, 대리의 경우는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라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런데요, 제3자는 단순한 피용자. 피용자는 뭐죠?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무조건 취소를 못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때 피용자고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 본인은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기나 강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면 31번 한번 봐봐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옳은 것은 1번요.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표의자 기망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줄고요. 주관적 줄 것이고 동기의 착오 줄 것이고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여러분요, 착오는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 안 속아도 혼자만 속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2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말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는 거 뭐에 해당한다? 기망에 해당한다. 그 다음 3번은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줄고 선전광고.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뭐란다? 상가 분양 광고죠. 이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자, 그러면 4번은요. 교환계약. 아까 교환계약은 무조건 사기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 줄고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가 하더라도 사기이다 아니다. 5번은요. 분양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줄고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숨겼다 이 말이죠. 숨겼다. 그것도 사기이다 아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고. 자, 32번은요. 강박으로 인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줄고 완전히 박탈. 서단 동그라미하고 박탈 동그라미. 강박 행위가 극심 이렇게. 강박행위가 극심 이렇게. 강박으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 법률행위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퀄 무효이다. 무효이다. 취소할 수 없다. 무효이다.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2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알겠죠? 강박행위는 어떤 해약의 고지. 여러분 봐봐.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이에요. 그 해악의 고지가 부적당하다 이 말이죠.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된다? 강박이 된다 이 말이죠. 2번 틀렸죠? 자, 3번은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고소고발이요. 고소고발이 어디가 있어? 고소고발이 뭐가 되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알겠죠? 3번이 옳은 말이죠. 4번은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 제3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할 때? 알았을 때 하나에 거기가 들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상대방은 그 본인이 선인 경우 선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자, 33번은요. 옳은 것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하지 않고. 왜? 그 자체가 무슨 행위니까? 위법행위니까. 1번 틀렸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이런 봐봐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3번은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출하여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4번은요. 착오가 타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했죠? 표의자가 그 요건을 입증하여 사기를 이유로만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착오가 동그라미 착오, 타인의 기망 동그라미 기망. 그러면 이건 뭐요? 착오에도 해당하고 기망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 사기를 이유로만 그러면 안 돼. 사기를 이유로만 그러면 안 돼. 사기나 착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소송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소송은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사기가 있어 취소 못해. 알겠죠? 취소를 못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33번까지 한번 풀어봐. 34번 1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런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줄고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 거기까지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번은요. 가장 우리가 사기나 강박에서 사기에서 우리가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신의 성실의 원칙 줄거봐.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그럼 뭐가 된다? 취소 사기가 될 수 있죠. 여기 봐봐.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사기 용인되는 정도는 사기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난받을 정도가 사기이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줄과 변칙세일은 뭐다? 맨 끝에 위법성이 있다? 사기다 이 말이에요. 사기다. 자 4번은요. 일반 공매 입찰에 응하는 자가 입찰 의사가 없는 친구와 담합하여 친구가 더 싼 값에 입찰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입찰 가격이 줄고요.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했단 말은 1억인데 1억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죠. 그럼요. 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5번은요.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된다.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줄고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35번은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이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봐봐.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 동기에 관하여 착오,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우리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기는 뭐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는 뭐라 한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 요건만 있어도 뭐에 해당한다?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2번,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줄고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이란 말이 뭐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때는 사기이지만, 알죠?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고의로서 고의 동그라미 고의 과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장래해약을 통고해야 돼. 장래해약을 통고. 고의 몇 단의 고의다? 2단.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요.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에서 당연 모요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고 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당연 무효 줄고 당연 무효란 말이 뭐죠?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알죠? 박탈 극심. 알죠? 그 말에 취소한다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이렇게 없고 취소는 원칙은 유효인 경우니까. 알겠죠? 자, 5번은요. 강박의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 거기까지. 불법적 해악의 고지,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 이것까지는 뭐란다? 바로 밑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이 말이죠? 제한. 이런 경우는 뭐란다? 취소하는 거지 무효가 아니에요. 알겠죠?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그 다음에 뭐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 여기서는요. 몇 번이 정답이다? 틀린 것은 몇 번이요? 틀린 건요? 자, 1번 보세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법령이 동기간의 착오를 일으키죠. 사기를 요로 법령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주관적인 요건만으로 충분하다. 주관적인 요건만으로 충분하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있다. 알겠죠? 자, 36번을 봐봐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딱 거기.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가 강박이 뭐라 강박이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야 되죠. 그런데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그러면 더 이상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상대방의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과 똑같다. 3번은요.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피용자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누구다?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지 않은 제3자가 아닌 건 누구죠? 봐봐. 제3자가 아닌 건 누구예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니죠. 피용자는 누구다?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죠.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피용자는 제3자. 왜? 대리인은 누구하고 동일하다? 본인하고 동일하다. 자, 4번. 화해계약이 사기. 이런 봐. 화해계약을 보면 여러분요. 여기 봐봐. 화해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못해. 그런데 화해가 사기를 당해서 이건 화해가 뭐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둘이 합의하는 거 화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그 화해가 사기로 인해서 화해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해의 목적인 본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사기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5번요.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사기한 취소, 양도인 줄고 양도인 누구냐? 취소권자 이 말이죠.
취소권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양도인이 우리가 봐. 여기서 보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있죠? 몇 조? 104조, 107조, 108조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차고다 사기다 강박이 당하는 것은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 하는 자가 입증해. 그러면 차고의 경우는 취소할 자가 누구냐? 표의자예요.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도 취소하려는 자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취소하려는 자가. 다시 한번 5번 한번 봐봐. 5번 뭐라 났죠?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누가요?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말할 필요가 있다?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양도인 누구를 한다? 매도인을 얘기해. 매도인. 알겠죠? 매도인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매도인, 양도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4조, 107조, 108조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109조가 110조 차고 사기 강박 누가? 취소하려는 자. 이렇게 딱 우리가 입증책을 딱 정리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출 문제에 났던 것들이에요. 기출 문제에서 풀어봤고, 왜냐면 우리 이제 기출 판례니까 판례. 기출 문제 중에서 판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요. 3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요. 아무튼요 판례 조금만 들어가면요 머리를 감싸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37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